아니, 이 무도 앞에 서 보니까 36년 전에 기억이 아주 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기자 생활, 3년차, 여기 기자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 경주에서 천마총을 155 고분을 발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전국의 기자들이 다 모여갔어요, 여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동행했던 조갑재 대표하고 이래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더구나 이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 당시 그 조 대표는 여기 와서 취재를 하고 저는 본사에 앉아가지고 조 대표의 기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조 대표는 원래 이 기사 욕심이 강해가지고 하루에 부르는 양이 로또 한 권씩 부릅니다. 워낙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 대표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팔이 아프도록 내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 기억으로는 조 대표만큼 전국에서 신문에서 나오는 기자 중에서 잘 쓰는 기자가 없었어요. 다른 신문과 전부 다 비교를 했는데 조갑재 그 3년차 기자가 그 당시 제일 유능한 기자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황남 대총. 총이라는 것은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는 무덤을 갖다가 총이라고 합니다. 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덤의 주인, 태종무열왕 능. 그거는 태종무열왕이라는 능이 그 무덤의 주인공이 밝혀졌기 때문에 능이라 하고, 여기는 총입니다. 그런데 이 황남, 이게 본래 이 이름은 남발의 98호 고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분이 요쪽이 남분이고 요쪽이 북분입니다. 요 남분에는 남자 주인공이 묻혔고 여기 북분은 여자 주인공이 묻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아느냐? 무덤을 파보니까 저쪽에는 여자 무덤이니까 장신구가 많이 나와요. 팔찌 이런 거 무슨 이런 게 아주 장신구가 많이 나왔고, 요 무덤에서는 무기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분이고 이것이 북분이다. 북분은 그 여자의 무덤이고 요거는 남분은 어느 왕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황남 대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경주 지역에 있는 적성목각분 중에서 가장 큰 무덤입니다. 이것이. 이 가장 큰 무덤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 70년도 초반부터 이것을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198호분을 갖다가 발굴하기 위해서 연습 삼아 작은 무덤을 갖다가 발굴한 것이 155 천마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잇따라서 다음에 74년에 천마총에서 엄청난 약 12,000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한 유물이 쏟아졌으나 그 정도는 못되고, 그런데 이 무덤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이 적성목각분, 저는 본래 보면 무덤의 안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를 판단한 결과 본래는 저 무덤이 이 앞에 있는 남분을 먼저 쓰고 요걸 후에 조성한 걸로 돼. 북분을, 여자의 무덤을 이 왕이 먼저 죽고 다음에 왕비 무덤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건조품이 나왔고 특히 유리 그릇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쓰던 유리잔, 오이노코에라고 합니다. 유리 포도주를 담아서 붙은 오이노코에, 이런 아주 귀중한 그런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본래 여기서는 여기 역시도 155 고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국이나 또는 무슨 백제나 고구려와 관계된 유물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나요? 로마 세계에서 풍미하던 그 흑해 연안의 뭐라지 그 이런 스키타이. 스키타이.
스키타이 계통의 문물을 받아가지고 이 문물이 쭉 그 유라시아 대륙 초원지대를 풍미한 작은 기마민족들의 그 물건이 대량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 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흉노라는 그런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은 흉노라든지 또는 스키타이, 흉노, 몽골들은 이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기원전 한 6, 7세기부터 나와가지고 이 초원에 있는 민족들이 기원전 3세기에 흥기한 민족이 흉노족입니다. 흉노족이 그 당시에는 이 세계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흉노에 대해서 조공을 하던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는 말이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근데 말을 갖다가 잘 키울 수 있는 지역은 초원지대입니다. 유목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말을 많이 타게 됩니다. 유목을 하려면 말을 타고 다녀야 광활한 데서 말을 타지 않으면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 그런 소, 양, 말 이게 다 키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말을 갖다 어릴 때부터 타고 했어요. 말에 그 당시에는 이 말에 그게 없었어요. 안장도 없었고 처음에 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처음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말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여기다 끈을 연결해가지고 사람이 손잡이를 고삐를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말을 제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말을 타는데 말 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타느냐 하면 등자를 올려갖고 안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발명이 아까 155 부분에서 우리가 실물을 보았듯이 등자입니다. 그것이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나타난 건 놀랍게도 우리 상당히 오래되는 줄 알았는데 5세기입니다. 5세기. 그래서 등자가 처음 발명된 것이 빨라도 4세기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말을 탔느냐? 등자가 없이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거기서 칼을 휘두르고 이런 게 나오죠. 그 사실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등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갖다 말아서 안정을 시키죠. 그 전에는 그 사람 등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농경 및 기만민족은 말을 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만민족은 경우에는 활을 쏘를 때 말 잔등에다가 자기 상부를 갖다 밀착을 시켜가지고 요새 마치 군대에서 엎드려 싸이 자세로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 등자가 나오고 난 후에는 적과 하다가 달려가다 뒤를 돌아보면 쫓아오는 그 적병을 해서 우리 고구려 백화라든지 이 나오는 딱 돌아보면서 활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세계 제1차 대전까지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마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무기입니다. 그게 말이 예를 들면 전차와 항공기가 등장하는 1차 대전부터 말의 효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지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말을 잘 부리는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면